조국 혁신당인데, 사실 좀, 혁신당. 저희가 좀 늦었죠. 이게 지금 이게 뜬 지가, 그래서 조금 늦었죠. 예. 지지율이 고공상승하고 있다고 이제 막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결국은 이제 항상 정치권에서 나가자, 그러니까 보증수표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많이 띄워주고 이제 막 주목도 많이 받더라고요.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녹색정의당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관심도 안 그렇죠. 가는데, 그렇죠. 지금 예. 그게 많이 나오는 데는 25%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냥 뭐랄까, 애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나 음, 녹색정의당은 그래도 이제 조국혁신당보다는 그래도 진짜 전통이 뭐라 해야 되나 그렇죠. 정당성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참 네네. 맞아요. 그렇 씁쓸한 게 있는데 음, 어쨌든 하나씩 들어가 보면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장님 그 네. 3322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3322 법칙이라 해가지고 민주당 3, 그러니까 국민의힘 3, 무당파 2, 그다음에 정치 무관심층 2 이렇게 해서 3322로 항상 네네. 보는데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면 이렇게 보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 목 3이랑 네. 그다음에 플러스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 네. 때 비민주당이었지만 조국의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반대가 더 많았어요. 제가 그건 분명한데, 맞아요. 예. 60대 40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70 아니면 네. 30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조국 저 불쌍하다고 봤던 일반 시민들까지 뭔가 좀 지지를 보내주거나 당원 가입을 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걸까요? 예.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는 국민이 바라는 매운맛이다. 이 네네네네. 매운맛이라는 게 뭐 통쾌한 매운맛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네네네. 자극적이고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 예. 윤석열을 회초리로 막 이렇게 해줄 만한 가장 더 매운맛.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유시민 씨가 표현을 했던데 청양고추 팍팍 넣은 그 라면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세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하고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팬덤이 형성된 건 확실하고 네. 한동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또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을 이 뜨면서 제일 피해를 본 세력은 개혁신당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이 직접적인 그거를 맞았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블랙홀 역할 했어요. 다 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제가 음, 방송 뉴스를 보면 딱 음, 보이거든요. 신문이랑 방송 네, 뉴스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민주당 한 번, 국민의힘 한 번, 그러니까 여권 한 번, 야권은 민주당이니까 한 네, 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렇죠.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를 조명해주던 그 네, 언론 보도의 지면이 지금 사라져버렸거든요. 예,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던 걸 못하고 있어갖고 그렇죠. 사실 제일 잘하던 게 언론 플레이인데 그 언론 플레이가 조국한테로 다 갔거든요. 근데 한 달 반 전만 해도 두 달이나 한 달 반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올 한 1월, 2월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원래 많이 나온 그렇죠. 사람이지만 방송에.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이고 동탄에서 지금 선거운동 하느라 또 본인도 급하니까.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던 가장 잘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그거예요. 지민 비죠. 민비죠. 예.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얘기하면서 딱 네 글자로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음, 지역구 구도에서 1대1 구도를 깨트리지 않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그런 식으로 민폐는 끼치지 않겠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네, 우리가 먹겠다 이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러프하게 생각했어요. 네, 별거 나이브하게 생각했어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네,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밀어주기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밀어주기라는 게그 민주당 비례에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분들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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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쪽으로 다 조국 혁신당 쪽에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음,
이재명 대표조차도 비례로 조국 혁신당을 찍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몰빵론 나오면서 제동을 급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그때 이재명 네. 대표의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과 관련된 워딩의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네. 뉴스군도 나왔더라고 이재명 대표 그 얘기 네.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군인 건 분명하다. 예, 예. 그러니까 분명하죠. 민주진영 뭐 우군입니다. 민주진보지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우군인 건 분명한데 네. 우군보다는 아군이 더 많은 게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딱 이런 분위기지. 조국 혁신당 찍지 말고 우리 찍어주세요 이런 말보다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왜 더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갔냐면, 그 민주당에서 판벌렸던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색깔이 별로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위성정당적 그립, 이거 위성정당 맞죠? 위성정당 예, 맞는데 위성정당적 그립이 좀 줄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조정훈이랑 용해인 두 명뿐이었는데 이번엔 좀 약간 퐁당퐁당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3시민사회 그다음에 그 진보당까지 해가지고 신분사회 민주당 진보당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빨리 이 둘을, 그러니까 그 전에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을 몰아붙이려고 네. 다 모여 했거든요. 근데 다 모여를 하고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네요. 근데 이게 네. 분명히 자기가 숙고해서 발표한 게 준위성정당, 그러니까 연합형으로 만든다. 그렇죠.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어쩔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시민 후보가 국민 후보라고 그랬죠. 네네네네. 국민 후보가 망가지면서 그렇게 타격을 더 입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약간 합리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좀 약간 고나리질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진보당 NL이라고 빼고 뭐 또 그런 짓을 했잖아요. 뭐 종북 그렇죠. 가깝다고 맞아요. 빼고, 그다음에 맞아요. 임태훈 하는 것도 별로 꼴보기 싫지만 임태훈이 네. 죽고 옹호하고 이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옛날부터 이쁨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과 별개로 임태훈의 병역 거부 이력을 병역 기피라 해가지고 이건 좀 진짜 황당한 거죠. 특수본부를 지정했다는 정도는.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예. 병역 기피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누가 봐도 성소수자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한 건 성소수자 그건데, 문제. 예. 개신교잖아. 그 민주당의 김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동성애 문제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서 지금 뭐냐 하면 시민사회라고 처음에 내줬던 내석이 자기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김윤 정도가 자기 맘대로 됐을래나? 예. 라는 생각이 있을 그러니까, 정도로. 새진보연합만 안 건드렸지, 진보당은 종북이라 건들고, 예, 그렇죠. 민주당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다 건드려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보고 폐지하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도. 근데 무슨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체복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 적지만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있었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택 기준이 네. 저희가 한참 얘기했던 4년 전, 미래당 그거하고, 그, 개혁신당 뭐, 그쪽하고 4년 전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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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우리 자리만 뺏긴 거 아니냐,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민주계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을 봤을 때는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립력을 더 갖고 확실하게 자기 구도만 딱 그렇죠. 채워야 더 되는,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우리처럼 이제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대도하는 거죠. 둘 중에 성격 하나씩 확실히 정해서, 예, 예. 그렇죠. 완전 연합으로 가든지, 예, 진짜로 그러지도 못하고, 예. 둘 다 애매하게 됐는데,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예. 초기에 그 이재명 대표가 실수한 게 그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생각하는 민주당하고 당원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을 원했던 지지자들의 그 색깔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포용력을 보이려고 했으나 네. 흔히 얘기하는 안명 세력, 비명 세력들한테 그걸 안고 하나로 가고 싶어 했으나 지지자들은 선명하기를 원했죠. 그렇죠. 더 세게 자르고 뭐 우적 십적 다 그냥 해주고 네. 그 역할을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나는 더불어민주연합 안 찍어 그쪽으로 갔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지지율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센터장님 이게 있거든요. 이게 미묘하고 디테일한 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자 양당 체제니까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분노 쏟아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다른 당 대표들에 비해서 민주당 역대 당 대표들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보다 그거 당연히 강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렇죠. 자기가 맞아요. 공격을 받으니까 계속 공격받고 그렇죠. 수사받으니까 더 그러니까 지금 독이 막 올라와 있어서 입이 좀 세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캐치볼 파티잖아요. 포괄 정당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집토끼 플러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중도의 표심도 받아야 승리라니까 대선에서 항상 대선이든 뭐 그렇죠.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처럼 몸이 가볍고 더 노골적으로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런 포지션이 있긴.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진짜 요즘 그 워딩 뱉는 거 보면 셉니다. 굉장히 세고 많이 예, 세졌죠. 예, 예. 많이 독이 세졌습니다. 올랐고 예, 독이 올랐고 자기를 또 자기가 보호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판도 그렇죠. 받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예. 그 의석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색깔을 지금처럼 했다면 네. 아마 조국혁신당이 지금만큼 힘이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초반에 너무 나이브하게 봤어요. 그냥 뭐 맞아요. 센터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자적 스타일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뭐냐면은, 그렇죠. 제가 이번에 기사에도 썼지만, 무대뽀도 이런 무대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기질의 그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이낙연 같은, 원했죠. 많이 그러니까 원했죠. 이낙연 같은 정치인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조용하고 네. 막, 뭐, 점잖게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쌈딱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그걸 원했죠. 사람들이. 근데 권력과 권한과 모든 권력 자원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격도 그런 사람이니까 막 그냥 무작정 그냥 거부권 막 몇 번 때려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봤을 때 제1야당 대표가 윤석열처럼 막 그렇게 세게 막 나가고 예, 더 막 표정도 막 악독하게 나가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죠. 왜냐면 좀 수사받고 막 이런 위치다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네네. 민주당 정통 지지층들이 그걸 원해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그걸 느낀 게 원해요. 뭐냐면 예. 혹시 기억나? 2016년 국정농단 막 시작할 때 네. 그때 이재명이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프리 히스토리 전사가 있었죠. 이재명에 대한 맞아요. 있었지만 그 광화문에 가가지고 무슨 뭐 박근혜 집에 가십시오 뭐 우린 머슴입니다 하면서 막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 팔팔할 때 그 이재명의 그 팔딱팔딱한 그 선명함 뭐라 해야 그렇죠. 되냐 그런 것들이 경기도지사 넘어오고 막 이러면서 대선 주자 되고 뭐 중앙정치권으로 오면서 많이 해 지금.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시민 그렇죠.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판에 많이 있었고 또 대선 주자다 보니까 포용의 정치를 표방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쪽 부분을 계속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2017년에 그때 안희정 문재인이랑 경쟁하던 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비주류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경기도지사 할 때도 중앙정치권에서는 비주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친이가 맞아요. 비주류 이랬는데 이제는 비주류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에서 완전 주류가 됐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비판하던 그 이재명의 언어 스타일이 있거든요. 항상 기득권 뭐 그렇죠. 이러면 손가락 혁명 우리 손가락으로 혁명한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트위터로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기득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천권도 그런 식으로 주무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이재명의 강점이 나오는 게 아닌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워딩이 뭐냐 하면, 이제는 이재명과 문재인의 차이를 모르겠다.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비명이다, 뭐 친문이다, 그러고 싸우고는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둘이 비슷한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친명 비명이 분명히 갈라졌지만 그렇죠. 사실 정확히 보면요. 그러니까 김수인 평론가 맨날 얘기하던 건데 원래 친노였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친이로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친명계로 온 느낌도 있어서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그 민주당 전통적인 그러니까 예를 대표적인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예, 이해찬 같은 그렇죠. 사람이 이재명이랑 가까운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원래 친노 친문이었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친명으로 간 부분이 있거든요. 맹주하던 분이 그렇죠. 민주당에서. 물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비명 이렇게 말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 평론가님은. 맞아요. 예.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벽이 굉장히 색깔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색도 그만큼 강하게 해서 적대적으로 선명하게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센텐스는 1대1 싸움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대1 싸움이 안 되니까 이 사람도 끌어들이고 저 사람도 끌어들이고 지금 사실상 1대2 싸움 혹은 1대3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 1대3인 건 좋은데 그러면은 그 중에 우리가 대장이어야 되는데 대장 노릇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건 조국 신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선봉장에 맨 앞에 서 있는 게 이재명이 아니더라. 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의 네. 그런 정치적 스탠스 얘기를 따라올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연관돼서. 그런 네. 스탠스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키워놓은 거죠.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다시 그 센터장님 그러니까 조국으로 돌아보면 지금 이제 네. 이게 분명한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재명이랑 한동훈이 봤던 그 말싸움 핑퐁을 지금 조국이랑 한동훈이 지금 계속 이제 선거운동 그렇죠. 현장에서 각자 선거운동 현장에서 서로 말썽 그렇죠.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조국을 상대해줬다는 거는 옛날에는 그냥 그 야인이고 그냥 예. 그러니까 입시 비리범 아버지에 불과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상대를 안 해줬는데 이재명이랑 1대1로 맞닿아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조국 얘기를 해주면 지지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잖아요. 높고 막 이제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지금 조국을 키운 사람은 한동훈인 거예요. 1차적으로 키운 사람은, 그렇죠. 2차적으로 키운 사람이 이재명인데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제야에서 상대를 할 네. 때는 둘이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 무게라고 해야 되나? 중량감이. 예. 근데 먼저 한동훈이 중앙으로 뛰어들어왔고 예. 따라 들어와서 크기가 커져서 네. 원래는 한동훈이 상대하고 싶은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대신 조국이 나와서 상대를 해요. 그렇죠. 다크호스처럼 네. 나와가지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은 누구하고 상대를 해야 되냐 하면 윤석열을 건드려야 되는데 당대표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선거 기간이잖아요. 예. 선거 기간에 야당 대표가 여당 아니고 청와대 용산을 건드린다? 그거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못 건드리다 보니까 목소리를 똑같이 둘이 같이 한동훈을 때리려고 하다 보니 네네. 누가 더 목소리가 크고 누가 더 선명해요. 그래서 조국이도 잘하겠죠. 예. 척점에 누가 더 서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법무장 하시는 내내 공격했던 게 이재명인데, 예. 그렇죠. 그래도 조국 사태에 조국이 있으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로 윤석열, 한동훈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연이 있다 보니까, 예. 참 재밌어요.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 한동훈이 공격하고 싶은 사람도 이재명이고 계속 제가 저번 그 오목렌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의 공격 대상은 이재명이에요. 네네. 사실 조국은 안중에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일한 그 차기 대권 주자 그 경쟁자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그렇죠. 안중에도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조국이 튀어나왔어요.
네. 이 조국이 튀어나오면서 한동훈 잡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조국이, 그러니까 네. 냄새를 피우긴 피우는데 정치를 네. 하겠다고 선언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한두 달 그렇죠. 됐으니까 지금. 예. 지금 한동훈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자기 정적을 자기가 키웠어요. 맞습니다. 제 손으로 정적을 키워가지고 양쪽에 적이 있고. 근데 제가 이게 느낀 게, 그러니까 한동훈은 원래 그러니까 천부적인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검사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렇죠. 해서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말싸움을. 근데 그렇죠. 이게 그 이재명처럼 막 당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냐면 조국도 막 맞받아치는데, 예, 그리고 조국이 자기 하는 말이 변했다. 자기가 민정수석 맞아요. 법무장관 할 때 조국이랑 맞아요. 지금 입이 없는 사람을 지내고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막 그러니까 원래 그런 똑똑하고 말 잘하잖아요. 조국이 원래 말을 진짜 잘 그렇죠. 변인데 네. 막 맞받아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세력이 뭐 조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무슨 뭐 사법 보복 세력이 사법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조국이 하는 말이 바로 핸드폰 비번 얘기하면서 막 하더라고. 너 그거 진짜 센스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 핸드폰에 20몇 개 비번 있는 사람이 있냐?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맞받아치는 게 이재명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맞받아치는 게. 예. 지금 뭐냐 하면 예. 갑자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는 무조건 자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 야권에서 경쟁자가 나온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현 상황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목소리를 더 키워야 되는데 네. 공격할 대상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센터장님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국 같은 사람이 대권주자 되는 건 진짜 불행한 거죠. 예, 진짜 그렇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건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2라고 봐요. 저는 그러게 되면 진짜 또 대한민국 반으로 갈라지고 예. 또 예, 진짜 예. 순서에 달라질 건데 지금 제가 지금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재명한테 손가락 혁명군이 있었잖아요. 네. 그 손가락 혁명군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조국한테 붙었다고 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통 친명계인 사람은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 이재명이 어떤 면을 좋아했는가를 보면 그렇죠. 예. 본인 색깔은 다 빠졌고 네. 다른 쪽에 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은 지킬 게 많은 사람이 돼버렸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안이 없어서 이재명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대안을 찾은 거죠. 네. 이게 진짜 딱 명확한 거였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딱 그 내용이. 예. 혹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공약 같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건 딱 두 개가 있는데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게 제 1호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1호고 만약에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그러니까 민주계열 정당이 200석을 먹어야 되잖아요. 200석 먹으면 그렇죠. 거부 못하니까 대통령이. 예. 조국 신당이 가장 잘한 거는 예. 사실은 당명, 그 다음에 워딩이에요. 당명을 조국도 살리고 그 변화 중에 가장 센 혁신이란 말도 넣었어요. 네.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고 거기에 첫 번째로 내세웠던 워딩은 뭐냐면 3년은 길다 였거든요. 네. 이 얘기는 또 탄핵을 시켜라고 그랬던 주저하던 사람들을 3년 길어 또 할 수도 있지로 바꿔놨어요. 예. 거기다가 가면 갈수록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2인자도 다 누르고 있고요. 네. 거의 독재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당에서 얘기했던 검찰 독재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동훈이 또 검찰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조국은 검찰 피해자잖아요. 네. 대결 구도가 너무 선명해요. 네. 이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관되게 네. 우리가 지금까지 15분 통하면서 그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한동훈 체제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재명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같이 막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조국 혁신당이 조국이 머리가 좋으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제1호 공약도 한동훈 특검법이고 그다음에 또 낸 게 검찰 기소청 전환하고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채운 인물들도 보면 황운하 넣고 그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거 어떻게 느꼈냐면은 우리 공화당이 가는 그런 선명성 같은 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다 사기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맞아요. 거의 그에 준하게 그러니까 검찰 독재라는 그 어떤 그 프레임을 그냥 확 밀어붙인 다음에 그렇죠. 그게 부합하는 공약 내고 인물들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주저하던 사람들을 격양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그 비례대표 1번이 전직 검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피해봤던 자천당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이 사람 말도 그렇게 말도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그 독하게 잘하는데 공약과 그 인물도 그렇게 배치를 하는구나라고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 상승에 예.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 지금 3% 나와버린 거야. 지금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솔직히. 그런 진짜로. 느낌이에요. 예, 맞아요. 진짜로. 예. 아 이게 걱정이 왔습니다. 상승. 그러니까 전에 박 기자님이 예.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그 얼룩소에 나왔던 이야기 아,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아주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뭘 쓰셨죠? 뭘 썼죠? 쓴 게 아니고 예. 어떤 그 글을 저기 했는데 누구 걸 제가 이렇게 가면 조국식의 전제주의가 조국 혁신당식의 전제주의 국가랑 달라질 게 없다. 그 보셨어요? 그분이 맞아. 네. 혁명 있는 사람이란 분이 쓴 거 네. 제가 와닿아가지고 공유했는데. 네. 맞아. 그게 정확하게 보는 포인트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예. 너무 탄핵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야 해도 돼 우리가 앞장서 줄게라고 나왔던 그 얘기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양태로 보면 조국 사태 2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합의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민들도 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한쪽 세력을 제거해야 되는 두 세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이 맞아요. 아니라 언어가 다 물론 이재명도 그런 언어였지만은 더 노골적으로 그런 느낌이라 지금 맞아요. 진짜 이게 진짜 저희가 그 센터장님 마치 프랑스 혁명 그 폭풍이 딱 휩쓸고 난 다음에 로베스피에르 나타나가지고 막 뭐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사실 예. 4.10 이후가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4.10 이후가 두렵습니다.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네. 200석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선동적인 정국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기를 얻은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지지율 30% 얻어가지고 뭐 국회에 뭐 의석 진출하고 뭐 그건 그런데 집권을 바라보는 세력은 아니잖아요. 또 조국이.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뭐 집권까지 갈 수도 뭐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조기 종식 얘기를 하니까 대놓고. 네. 그럼 탄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하여튼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약간 이게 게릴라전 또는 약간 비주류적인 부분에서 잘 나간다 이런 의미지 민주당 국민의힘을 대체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 아직까지. 근데 지금 사실은 예. 제가 초반에 이준석 얘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보다 더 매운맛이 나타났어요. 네. 이준석이 초반에 젊은 정치인으로 확 떴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조국 씨는 선비 느낌을 확실하게 주었어요. 네. 이제는 전사의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이고. 그게 강해서 그래요. 이 전사의 느낌이 강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몰빵론이 좀 통해야 돼요. 그렇죠. 예. 몰빵론이 좀 통해서, 지금 지지율 퍼센테이지가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위치가 바뀌어야 좀 안정될 거예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조국 혁신당이 야의 지지율만 깎아먹지 않아요.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일부 깎아먹고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이 35%, 37%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방금 그러니까 332라고 했을 때 그 2 있잖아요. 33 그렇죠. 양쪽으로 확실한 그 뒤측 말고 그렇죠. 2 중에서도 그 윤석열 정말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화끈한 조국혁신당에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하나 나오면서 네. 다른 정당들의 지지도를 다 빨아먹고 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아마 그 자리는 개혁신당이 가져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오기 전에도 개혁신당이랑 새로운미래 지지율이 물론 초반 지지율이긴 하지만 별로 시원찮긴 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마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고루한 언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양당 체제 비판하는 그 논리 있잖아요. 네. 그게 저희는 그게 합리적이고 맞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일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한쪽을 조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아직도 있는가 봐요. 그렇죠. 예, 예. 항상 적대적으로 보고. 예, 예.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아직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고 군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논리인데 착한 독재를 그리워해요. 그런 게 있죠. 예. 착한 독재라는 말도 안 되는 걸 그리워해요. 그 사회보험이 끝나고 박정희 되듯이.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착한 독재를 그리워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공 때문에 과를 다 덮을 만큼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 물론 그것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투쟁사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원래 모든 공동체가 복잡한 거 아니니까. 예. 그렇죠. 아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위험한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굉장히 위험해요, 우려스러운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파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좌파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전쟁 시기에 빨간색 완장 차고 막 학살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파 테러 세력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때 좌파 세력 모두 판동문자 이러면서 폭력적으로 나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 흔히 얘기하는 백색 테러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색 테러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예. 빨치산이나 공산당 쪽에서도 학살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이 맞아요. 같이 물론 국군이 양쪽이 더 다 많이 했죠. 그랬으니까. 국군이 더 많이 했죠. 물론 국군이 더 네. 많이 했고 미군이 더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걸 거기서 아예 안 했어야 되는데 5.18은 그렇죠. 질서를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맞아요. 공유 받으면서도. 근데 그 사람들도 막 그렇게 하면서 너 반동문자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폐악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그런 느낌처럼. 포인트들이 계속 있어서 지금이 제가 볼 때는 87년 체제 이후에 네. 가장 그런 이념적 대립이 강한 시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신독재 시대 같아요. 진짜로. 약간 80년 이전처럼 진짜 다시 독재 정권 무너뜨려도 아직도 뭐 그런. 제가 답답해하는 게 한동훈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 혹은 뭐 총선 대응 총괄선대위원장 하고 있는데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예. 그분이 7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73년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진짜 70년대 정치. 맞아요. 73년식 정치를 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건 맞대응한다고 비슷한 정치를 조국 대표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1970년대 박정희 말기 유신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센터장님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재명을 그렇게 심지어는 그 비대위원장 첫날 입성도 이재명 비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음날 손잡고 만났잖아요. 만나서는 뭐 살쾡이적인 말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만날 수는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랑 그렇죠. 한동훈은. 만날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조국이 의미 있는 의석을 얻어가지고 한 뭐 예를 들어 30석 얻어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차 가는데 예, 그렇죠. 당대표니까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국 한동훈은 예, 거긴 대놓고 무슨 뭐 조기종식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조국은 계속 그렇죠. 예. 조기종식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도 지금 한동훈을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 10일 이후에 가장 큰 피해자는 한동훈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예. 지난 직전에 오봉계에서 나왔던 게 그거고. 네. 아,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들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조국 혁신당을 짚으려면. 왜냐면 제대로 조국 보려면. 예. 혁신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없어요. 전부 다 외부 요인이에요. 내세우는 정책과 인물이 그냥 윤석열 네. 정부 깨부수자, 뭐 한동훈 그렇죠. 깨부수자 이거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내세우는 거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내세우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인터뷰를 그러니까 조국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은 앞에 서두에 20분은 윤석열 씹기 한동훈 씹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리는 국가 비전을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이제 새진보연합이 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복지국가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피레미적인 얘기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예, 예. 그 2월 22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큰 거를 터뜨리고 나면 뒤에 게 안 들려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배치를 네. 본인들이 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만 그러니까요. 앞세울 거. 우리는 한동훈, 윤석열이 믿지만 우리도 복지국가를 위해서 의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죠. 아니고. 예, 예. 지금 그 당에서 성명을 내세우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3년 못 기다리겠으니까 우리 밀어주세요. 아, 다른 맞아. 거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아까 조기종식이라는데 3년은 그렇죠. 너무 길다. 이게 간단하죠. 저게 잘 예, 지었어. 맞아. 간단하죠. 맞아. 조국이. 예. 그냥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3년 길죠? 동의하시죠?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국민들도 또 탄핵시키는 게 힘들어서 그냥 갈 거다. 흐르는 대로.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에 있던 말을 끄집어내고 있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예, 센터님, 근데 조국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그걸 고어하는 취지가 물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이 외부에서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이 좀 각 잡고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렇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 인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탄핵은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소추를 되는 거 해도, 알고 떠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추를 해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소추가 맞아요. 가능해도,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맞아요. 명백한 거 있잖아요. 명백하게 자기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횡령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재단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의석을 많이 얻으면 200석 가까이 또는 200석 넘긴다 그러면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임기가 남아있지만 윤석열이 마음대로 물론 이제 시행령이든 뭐든 하겠죠. 근데 하겠지만은 국회 그 권력으로 그러니까 법을 다 만들어보자. 무조건 특허법 만들고 뭐 이래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관철시킬 수 있잖아요. 200석 넘으면. 그러니까 제가 예.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네. 약간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0석을 넘기는 건 쉽지 않은 게 네. 민주당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샤이 보수가 안 드러나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다가는 돌맞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안 일어나요. 아니,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200석을 실제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조국이 말하는 그 구호의 핵심이 탄핵은 안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멈출 수가 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뭐 이런 얘기 같거든요. 예. 멈추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내세우긴 장사가 하겠죠.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맞아요. 그야말로 장사예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은 저는 계속 말하자면 불가능하다니까. 제가 계속 아무리 불가능해요. 봐도 네.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고요. 뭐 지금 더 큰 게 나와야 돼요. 뭐 태블릿 PC급에 뭐가 나와야 돼. 그건 아직 힘들고. 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판을 흔들고 있는 데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국의 타겟이 이재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여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당을 흔들어주는 세력이 지금 3군데, 4군데예요. 네. 사면 초과에 몰려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큰 거고 여당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국민들이 착각하죠. 아, 네. 뒤엎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80석, 100석 만들면 다 그래. 180석 가지고 부족했으면 200석 만들어 줄게. 로 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결정타를 대파가 날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저 기사에 썼지만은 사연 타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연 타석 그러니까.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짓을. 예. 네. 대통령실이 만든. 그렇죠. 그 국민의힘이 견제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는 맞아. 안타깝습니다. 저 보면서 그런 식으로 안타까워요. 옹호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수정 교수가. 예. 원래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맛이 갔다고 보긴 그렇지만 유성 활동하는 거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안타까운데 선생님 저 우리 이제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